또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기초대사량인데요. 박태용 원장님, 다이어트에서 왜 기초대사량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심지어는 누워서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일정 부분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그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흔히 기초대사량은 연령, 성별, 체성분 구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60에서 70%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성은 1kg에 1시간에 1kcal, 여성은 0.9kcal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kg의 남성이라면 하루 24시간 동안 1680kcal를 소모하게 되는 거고요. 50kg의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1080kcal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으로 보면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육대사인데요.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곧 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육이 0.5kg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30에서 40kcal 정도가 에너지를 더 축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데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위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더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율이 좋아지게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이런 데선 수분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흔히 쉽게 생각해 보면 100도씨의 물을 끓이는 것, 80도씨의 물을 끓이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100도씨의 물을 유지하는 게 더 많은 에너지가 들듯이 우리도 체온을 높이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욕조에 누워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깊은 잠에 빠지면 피부나 세포에 근육 합성을促進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서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몸에 축적하게 됩니다. 부위별로 봤을 때는 복부 비만이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박대미 원장님, 그렇다면 허리 둘레의 기준이 있나요? 예, 우선 복부 비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복부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경우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복부 둘레가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연구들에 의하면 전신적인 비만보다는 복부 비만이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하고요. 피하 지방 비만보다는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더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른 비만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는데요. 아침을 거르고 야식을 먹는 등 그런 식습관들이 마른 비만을 유도하게 되고요. 또 고탄수화물의 식이 그리고 만성적인 운동 부족 등이 마른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예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양질의 단백질, 닭가슴살, 달걀, 흰자, 생선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오가피, 두충 등의 한약재들이 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체질에 맞는 한약에 오가피, 두충 등의 한약재를 첨가하셔 복용하시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간에 열풍이 부는 이 디톡스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디톡스나 이 해독 주스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해독요법 다이어트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해독이란 우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 독소, 활성산소 등 나쁜 물질들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 또 스트레스로 인해 노폐물들이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새와 같이 그런 시절에는 더 해독요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독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 등을 삶아서 바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은데요. 우선 생야채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채를 삶아 먹게 되면은 6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삶아서 갈아서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통해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해독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고요. 해독 주스를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하고 면역 기능이 상승해 지방을 분해하면서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변비 해소, 면역력 강화, 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고 피부의 혈류를 개선하여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 속 숙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숙변이 있으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게 되고 장의 육모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장 속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 독소들이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레몬 관장법이 있는데요. 레몬은 주석산과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용해력이 높아 몸에 쌓이지 않고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여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면 세포를 재생하고 나쁜 환경 물질들로 인해 변형된 유전자들을 원상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 해독 원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 해독을 통해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들을 내보낸 이후 깨끗해진 장 상태에서 좋은 소화 효소와 유산균을 보충하여 정상 장내 세균총을 회복하게 되면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에서 이루어지는 한약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체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담음성 체질과 어혈성 체질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과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담음성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약재 중에 바나, 백출, 복령, 택사, 의인 등으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여 수분의 길을 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분의 길을 터주어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개선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혈성 체질이 있는데요. 한약재 중에 도인, 행인, 홍화, 당귀, 작약, 대왕과 같은 약재를 통해서 디톡스 탕약을 처방하여 피를 맑게 하고 새로운 혈액을 제공함으로써 장내 숙변을 제거하고 피부 속의 노폐물 등을 빼주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